친구한테서 받은 볼품없는 꽃다발 하나에 연연하며 이미 시들고 있는 꽃잎을 보고는 세상이 끝난 듯이 징징댄다. 운전 실력이라고는 바닥을 기는 그녀의 애비는 누가 봐도 폐허나 다름없는 숲길을 지름길이라 우기며 기어코 들어선다. 이 저주받을 길은 일가족을 더 음산한 삼림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치히로는 나뭇잎 더미 너머로 자신을 쏘아보는 섬뜩한 석상을 발견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길은 거대하고 사악한 터널의 아가리 앞에서 허무하게 끊겨있다. 그녀의 부모는 이 폐허가 된 유원지 입구가 치히로에게는 뼛속까지 공포를 심어줌에도 불구하고 고작 고풍스러운 구경거리쯤으로 치부한다. 그녀는 이것이 기념비적으로 우매한 발상임을 간파하지만 철없는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들어가자며 그녀를 꼬드긴다. 그들은 겁에 질린 딸을 기어이 터널 너머로 끌고 들어가는데 그곳은 황량하고 텅 빈 벌판처럼 보인다. 주변 경관 전체가 이 등신들아 당장 꺼지라고 아우성치며 경고하지만 예상대로 그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메마른 강바닥을 가로질러 방황하던 그들은 계단을 올라 적막하고 기괴한 식당들이 늘어선 거리를 마주한다. 기가 막힌 음식 냄새가 그들을 유일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천장까지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인 식당으로 유인한다. 코빼기도 보이는 사람 하나 없자 그녀의 생각 없는 부모는 잔치상을 통째로 먹어치우자는 기막힌 계획을 세운다. 치히로는 이런 경거망동에 대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이미 개걸스러운 돼지처럼 음식을 주둥이에 쑤셔놓고 있다. 그들은 유령마을에서 그딴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듯이 자기들에게 신용카드와 현금이 두둑하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역겨움을 느낀 치히로는 부모가 탐욕을 채우는 동안 주변을 탐색하기 위해 자리를 뜬다. 그녀는 이 황폐한 풍경 속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보이는 거대하고 호화로운 목욕탕과 우연히 마주친다. 별안간 하쿠라는 소년이 불쑥 나타나 그녀에게 해가 지기 전에 강을 건너 돌아가라고 속삭이며 경고한다. 그녀가 부모를 찾아 미친 듯이 되돌아갔을 때 발견한 것이라고는 여전히 개걸스럽게 처먹고 있다가 이제는 문자 그대로 거대한 씨발 돼지 새끼들로 변해버린 그들의 모습뿐이다. 황혼이 깃들자 기이하고 유령 같은 그림자들이 모든 상점에 출몰하고 텅 비었던 거리는 섬뜩한 영혼들로 순식간에 북적인다. 등불들이 일제히 불을 밝히며 그녀가 결코 엿보아선 안 될 영역의 실체를 드러낸다. 겁에 질린 치히로는 한때 그녀의 부모였던 짐승들로부터 고립된 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그녀는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인 그들이 건너왔던 강바닥을 향해 사력을 다해 기어간다. 이전에 말라붙었던 강은 이제 넓고 거늘 수 없는 해협으로 불어나 그녀를 이 빌어먹을 영혼의 영역 안에 가둬버린다. 이 재앙 같은 국면을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자신의 신체가 반투명하게 소멸해가는 것을 목격한다. 그녀는 금지된 영역에 침범한 인간이기에 말 그대로 육체가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생각하는 바로 그 찰나 하쿠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찾아낸다. 그는 그녀에게 이 세계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일러준다. 그는 그녀의 입에 작은 열매를 우겨 넣으며 그녀가 그녀의 우둔한 부모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녀가 그 작은 조각을 삼키자 그녀의 물리적인 형체는 즉시 원래대로 굳어진다.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이제 하쿠가 자신을 풀어주는 주문을 외울 때까지 마법으로 땅에 속박된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여자의 대가리를 한 조류 괴물에게서 그녀를 슬쩍 빼내주며 저것이 이 시궁창을 관리하는 마녀의 앞잡이라고 귀띔해준다. 이 모든 상황은 완전한 총체적 난국이며 그녀는 전적으로 이 정체불명 소년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 하쿠는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이 목욕탕에서 어떻게든 씨발 일자리를 얻어내야 한다고 알려준다. 만약 그녀가 맡은 바를 소홀히 하면 대장 마녀인 유바바가 그녀를 동물로 둔갑시켜 이 장소에 영원히 붙잡아둘 것이다. 그들은 거대한 목욕탕을 향해 영혼마을의 뒷골목을 가로질러 은밀히 이동한다. 안으로 잠입하기 위해 그들은 손님으로 당도하는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영혼들로 들끓는 긴 다리를 건너야만 한다. 하쿠는 그녀의 모습을 감추는 주문을 걸지만 문제는 그녀가 다리를 건너는 내내 숨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거의 성공할 뻔하지만 목청 큰 개구리 직원이 하쿠를 외쳐 부르자 혼비백산하여 숨을 들이마신다. 다행히도 오직 그 개구리 직원만이 그녀를 감지한 듯하고 하쿠는 재빨리 그 조그만 놈을 마법의 침묵방울 속에 가둬버린다. 하쿠는 그녀에게 가마지라는 이름의 보일러공을 찾아가 그가 일자리를 내줄 때까지 들볶으라고 지시한다. 그녀는 확실한 죽음의 함정인 터무니없이 아슬아슬하고 난간조차 없는 나무 계단을 내려간다. 보일러실 내부에서 그녀는 6개의 긴 팔을 가진 수염난 노인 가마지가 총괄하는 아수라장을 발견한다. 그는 석탄을 화로로 운반하는 마법 걸린 먼지 뭉치인 조그만한 검댕이 요정 군단을 부려먹고 있다. 그녀는 노인에게 일을 달라고 간청하지만 그는 이미 일손이 넘쳐난다고 투덜거린다.
치히로는 아주 작은 검댕이 요정이 무거운 석탄 덩어리와 낑낑대는 것을 보고 그 가여운 것을 돕기 위해 석탄을 집어든다. 가마지는 그녀에게 시작한 일은 끝내라고 소리치고 그래서 그녀는 직접 그 석탄을 화로에 던져 넣는다. 그러자 다른 모든 검댕이 요정들은 그 게으른 것들이 극적인 쇼를 펼치며 일제히 무능력한 척 드러눕는다. 린이라는 젊은 여성이 가마지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다 인간이 있는 것을 보고 기겁한다. 가마지는 치히로가 자신의 손녀라고 둘러대며 린에게 그녀를 유바바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어설픈 알리바이를 꾸며낸다. 린은 가마지가 그녀에게 빌어먹을 막대기에 꽂힌 구운 도롱뇽으로 뇌물을 먹인 후에야 마지못해 동의한다. 린은 치히로에게 보일러 영감에게 고맙다고 하라며 쏘아붙인다. 그 영감이 그녀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의 제기랄 목을 내걸었으니까. 그들은 여러 개의 승강기를 이용해 맨 꼭대기층에 있는 유바바의 황금으로 도배된 스위트룸에 도달한다. 그들은 목욕탕에 수많은 기묘한 손님들을 지나치는데 그 중에는 린이 무정령이라고 알아보는 손님도 있다. 치히로를 보지 못한 엘리베이터 담당자는 린에게서 인간 냄새가 난다고 짓거린다. 린은 치히로가 마지막 엘리베이터로 몰래 들어가는 동안 구운 도롱뇽으로 교묘하게 직원의 시선을 돌린다. 그녀는 마침내 거대한 문 2개가 있는 안뜰에 도착하고 문고리는 그녀가 한심하다며 비아냥거린다. 문이 활짝 열리고 어떤 목소리가 그녀의 입장을 명령하며 마법으로 그녀를 거처를 통해 환한 방으로 끌어당긴다. 그곳에서 그녀는 기괴할 정도로 거대한 머리와 주름진 자두 같은 면상을 한 마녀 유바바와 대면한다. 잘린 녹색 머리통들이 마치 미쳐버린 살아있는 장난감처럼 방 안을 사방으로 튕겨다닌다. 치히로는 용기를 쥐어짜 일자리를 청하지만 유바바는 그것을 가짜는 요구라며 묵살하고 마법으로 그녀의 입을 봉하려 한다. 그 마녀는 치히로의 가련한 인간적 나약함을 깎아내린다. 치히로는 놀라운 집념을 보이며 마녀의 개소리를 뚫고 끈질기게 일자리를 달라고 버틴다. 그들의 대치는 유바바의 거구의 악이 보가 깨어나 끔찍한 발작을 일으킬 때 중단된다. 유바바는 버릇없는 자식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즉시 치히로를 탓한다.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일을 주겠다고 한 마법의 맹세에 묶여 유바바는 마침내 씨발 굴복한다. 그 마녀는 마법으로 계약서를 소환하고 치히로에게 그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다. 그녀가 서명하자 유바바는 마법으로 치히로의 이름에서 단 한 글자를 제외하고 모조리 훔쳐버린다. 그 늙은 마귀알멈은 이제 치히로의 이름이 온전히 자신의 씨발 소유물이라고 파렴치하게 선포한다. 유일하게 남은 글자를 해독하며 유바바는 이제부터 네 이름은 센이다 라고 명한다. 그때 하쿠가 나타나 그녀를 못 알아보는 척하며 센에게 그녀의 업무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이제부터 자신을 하쿠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냉정하게 통보한다. 다른 직원들 중 누구도 센을 자기 구역에 맡고 싶어 하지 않으며 역겨운 인간 냄새가 구역 전체를 오염시킨다고 아우성이다. 하쿠는 린이 조수가 필요하다고 투덜거려왔다는 점을 들어 센을 린과 한 조로 묶어버린다. 린은 센을 그들의 누추한 숙소로 안내하고 그녀에게 잡업복을 던져준다. 그녀는 센에게 하쿠 주변에서 몸을 사리라고 경고하는데 그는 유바바의 개인적인 제기랄 해결사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한 목소리가 속삭이며 센을 깨워 그나의 돼지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다리에서 만나자고 소환한다. 그녀는 하쿠를 발견하고 그는 그녀를 몰래 거대한 돼지우리로 인도한다. 그녀는 잠든 2마리의 돼지가 그녀의 부모임을 알아보고 그들을 반드시 씨발 구하겠다고 눈물로 필사적인 맹세를 한다. 하쿠는 그녀의 옛 옷과 그녀의 진짜 이름 치히로가 적힌 가르를 건네준다. 그는 유바바가 사람들의 이름을 빼앗아 지배하며 센은 절대로 자신의 본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러고는 하쿠 자신도 이름을 잊어버렸고 바로 그 때문에 이 나락에서 영원히 좆된 신세라고 실토한다. 그가 떠날 때 센은 백룡 한 마리가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이 하쿠임을 직감한다. 이튿날 센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빛 속에 서 있는 말없는 가면 쓴 정령을 보고 어리석게도 그를 위해 정원문을 열어둔다. 가오나시로 알려진 이 불길한 존재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온다. 그 후 목욕탕은 걸어다니는 진흙괴물처럼 보이는 손님 이른바 오물신을 맞이한다. 언제나 기회주의자인 유바바는 센에게 그 존재를 정화하는 추잡한 임무를 떠넘긴다. 그것을 씻어내려던 중 센은 그 정령의 몸뚱이에 박힌 커다란 가시 같은 물체를 감지한다. 전 직원이 동원되어 그들은 가시라고 생각했던 것을 붙잡고 정령의 몸에서 저주받은 쓰레기산 전체를 뽑아낸다. 오물에서 해방된 그것은 고대의 강신으로서의 진정한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센에게 작은 약경단을 선물하고 목욕탕을 위해 실로 어마어마한 금을 남기며 감사를 표하는데 이건 완전 씨발 대박이다. 직원들이 탐욕스럽게 환호하는 동안 가오나 씨는 자신의 빌어먹을 손에서 만들어낸 금덩이로 일꾼들을 꿰기 시작한다. 다리에서 봤던 그 탐욕스러운 개구리 직원이 다가서자 즉시 한 입에 삼켜진다.
가오나 씨는 이제 개구리의 목소리로 말하며 가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집어삼키는 끔찍한 광란을 시작한다. 그것은 기괴하고 비대한 거대 괴물로 몸을 부풀리며 금을 뿌리고 끊임없는 시중을 요구한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흉측한 덩어리는 쉴 새 없이 센을 찾아 울부짖는다. 그와 동시에 센은 용의 형상을 한 하프가 상공에서 종이새 무리에게 무자비하게 씨발 갈갈이 찍히는 광경을 목도한다. 피 흘리는 용은 목욕탕으로 곤두박질치고 센은 도움을 주려고 미친 듯이 그를 뒤쫓는다. 종이새 중 하나가 몰래 그녀의 등에 달라붙어 유바바의 방까지 그녀를 미행한다. 그녀는 하쿠가 죽음의 문턱에서 양찬자 위에 피를 쏟으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종이 생명체는 자신의 정체가 유바바의 쌍둥이 자매인 제니바임을 밝히는데 그녀는 지금 존나게 격분한 상태다. 제니바는 하쿠가 유바바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씨발 마법 황금 도장을 훔쳤기 때문에 길길이 날뛰고 있다. 그녀는 그 도장이 그것을 훔쳐간 어떤 좀도둑에게는 치명적인 해를 입히도록 저주받았다고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제니바는 유바바의 거대한 아기를 통통한 작은 생쥐로 둔갑시킨다. 하쿠는 마지막 남은 기력으로 제니바의 종이 분신을 두둥 꺾는다. 그 공격의 반동으로 그와 센 둘 다 보일러실로 이어지는 수직 통로 아래로 추락한다. 가마지는 하쿠가 뇌출혈 중이며 명백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단언한다. 절박해진 센은 강신의 마법 치료제 일부를 하쿠의 입에 억지로 쑤셔 넣는다. 그는 제니바의 황금 도장과 역겨운 검은 민달팽이를 토해내기 전에 격렬하게 구역질을 한다. 센은 본능적으로 그 민달팽이를 발로 지식에 없애버리고 유바바가 하쿠에게 걸었던 정신집의 개수작을 박살낸다. 하쿠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의식불명의 위중한 상태로 남는다. 센은 훔친 도장을 돌려주고 하쿠의 중대한 과오를 속죄하기 위해 제니바의 거처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우선 그녀는 산더미 같은 금은보화로 자신을 유혹하려는 비대해진 가오나 씨와 맞선다. 그녀는 그의 경멸스러운 제안을 일축하고 남은 마법약을 그의 아가리로 억지로 밀어넣는다. 그것은 엄청난 구토를 유발하여 그가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던 직원들을 토해내게 하고 원래의 크기로 쪼그라들게 한다. 그러고 나서 센은 이제 얌전해진 가오나 씨를 목욕탕 밖으로 이끌고 나오는데 생쥐 아기와 작은 새 잡종이 그녀와 동행한다. 그들은 유령 열차에 탑승하여 늪의 바닥이라는 곳에 있는 제니바의 오두막으로 향한다. 알고 보니 제니바는 그녀의 쌍둥이 자매와는 천지 차이인 아주 상냥한 할머니다. 센은 도장을 반납하고 제니바는 하쿠에 대한 센의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주문을 깨트린 힘이라고 설명한다. 이제 회복된 하쿠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용의 모습으로 도착한다. 돌아오는 비행 중에 기억 한 조각이 떠오르고 치히로는 하쿠의 진짜 이름을 기억해낸다. 그는 코하쿠강의 신령이다. 그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를 유바바의 지배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킨다. 목욕탕으로 복귀하자 유바바는 마지막으로 교활한 시험을 하나 제시한다. 센은 돼지들로 가득 찬 우리 안에서 자신의 부모를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받는다. 그녀는 돼지들을 훑어보고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고 선언하며 영리하게 정답을 간파한다. 계약서는 먼지가 되어 흩어지고 그녀는 마침내 떠나는 것이 허락된다. 하쿠는 그녀를 영혼 세계의 경계까지 바래다주며 언젠가 재회할 것을 맹세한다. 그녀는 마른 강바닥을 가로질러 달려가 그 모든 시련을 까맣게 잊어버린 그녀의 부모를 발견한다. 그들의 자동차는 먼지와 낙엽으로 뒤덮여 있어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을 시사한다. 그들이 마침내 떠날 채비를 할 때 더는 겁쟁이가 아닌 치히로는 자신만만하게 선언한다. 이 족같은 세상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네.